안녕하십니까. 영화에서 미술을 담당하고 있는 주병도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영상 미술의 영역은 이제 디자인, 컴퓨터 그래픽 디자인, 의상, 소도구, 장치, 분장, 미용, 특수효과, 그 외에 가발, 조리, 요리까지도 그런 부분들을 다 담는 것을 말합니다. 미술감독은 시청자 혹은 관객이 극적 한격에 몰입될 수 있도록 허구적 상황을 재현하는 겁니다. 그 재현하는 단계에서 치밀하게 계산되어져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미술 상황을 종합 정리하고 그것을 도면 교육화부터 그다음에 제작 단계, 스텝 운용 단계, 미술 스텝 운용 단계를 말이죠. 그런 단계를 밟아가면서 완성 단계까지 책임지는 자를 미술 감독의 역할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단은 사물 보는 시선 훈련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미술 감독은 사물을 보는 시선, 길 가다가도 보고 차에 타서도 바깥 풍경을 보고 사람의 어떤 행동을 유심히 보는 것, 약간 위험한 얘기지만 할머니는 어떤 행동을 한다, 할아버지는 어떤 행동을 한다, 이런 것들, 어린이는 어떤 행동을 한다. 그 행동 반경에 따라서 건축 구조나 소도구 구조나 연기자의 놀림새까지 바로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허리가 구부러진 노인이 텐마루에 앉으면 항상 일었을 때 디디는 어떤 텐마루의 어떤 기둥, 그 기둥은 항상 뺀질뺀질 닳게 마련이죠. 그런 부분을 실제 세트를 만들 때 달금에 대한 표현 능력도 디테일에 이제 적용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여러 환경을 보는 것들, 살펴보는 것들 부분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싸구려 술집, 어떤 막장 인부들이 마시는 노가리하고 막걸리 마시는 술집에도 가서 마셔보고 그 환경도 연구하기도 하고, 아니 비싼 집에서도 실제 마셔보기도 하고, 제 예로 들어서는 비싼 집에서 이렇게 마셔가 카드가 집사람이 알게 되면 왜 어디서 이런 걸 마셨냐고 야단을 치면 미술감독 이런 데도 가봐야 시나리오상에 이런 게 놓으면 바로 적용되지 않느냐 하면서 그런 배명도 했었는데, 실제 여러 환경을 규칙거리 보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미술감독은 의상이나 조명이나 이런 부분들에도 세심한 연구가 필요하죠. 그런 데에서 평상시에 한국 복식사, 현대 복식사, 근대 복식사도 뒤져보기도 하고, 그런 평소에 정보나 자료도 공부도 하면서 어떤 영화에 어떤 내용이 나오더라도 적용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과정도 미술감독에 대한 목이고, 조명도 라이팅에 관한 것, 빛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역할을 한다, 조절된다는 것, 빛과 카메라의 관계, 셔터와 빛과 카메라 관계에 대한 어떤 심층적인 관계, 사실 영화나 드라마를, 좋은 드라마나 영화라면 공간과 시간과 빛의 예술이라고도 사람들이 말하죠. 빛을 미술감독이 모르면 사실 굉장히 이거는 뭔가를 큰 것을 놓치는 거죠. 형태만 만들기에 급급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형태가 빛에 의해서 밝혀지고 어두워지고 빛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 빛은, 이 조명이 어떤 식으로 들어와줘야 색감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지고, 빛깔과 색깔 관계, 어떤 질감과의 관계까지도 미술의 디테일한 상을 읽어내지기도 하고, 카메라 앵글
카메라 앵글 프레임 안에서 보여질 때 빛이 색을 만들기도 하고 색이 빛을 만들기도 하는 부분에 대한 상호작용에 관한 부분들을 잘 읽어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장치가 풀어주기도 하고 어떤 인물이나 소도구가 풀어주기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배합적인 요소를 구축하는 게 미술 감독이 읽어야 될 어떤 상호 연관성에 관한 것들이죠. 영화에서는 이제 감독이 트리트먼트 단계에서부터 이제 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주요 스태프들하고 기획을 할 때 촬영 감독이랑 미술 감독, 그의 음악 감독, 뭐 여러 스태프들과 함께 작품에 대한 구상 그런 부분에서 이제 미술이 가져야 될 어떤 영역에 관한 것을 미술 감독과 많은 상의를 나눕니다. 그 상의를 나누고 시나리오 작업의 구체화 작업, 시나리오 완성 작업까지 이제 밀고 나갑니다. 그 단계에서 이제 미술 감독은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서 이제 준비해야 될 것들, 어떤 그게 오픈 세트에 관한 것들, 아니면 이제 스튜디오 세트, 로케이션, 현장, 어떻게 이제 이 시나리오 내용을 담을 수 있을 것인가를 수기하고 이제 여러 디자이너들과 함께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 단계에서 이제 자료 수집, 뭐 정보 수집에 관한 거죠. 그런 거, 현실화할 수 있는 방향, 예산 책정에 대한 범위, 거기서 이제 효과적으로 이제 작업할 수 있는 공간 설정, 뭐 기간, 유효한 기간, 들어올 수 있는 범위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검토해 나갑니다. 그 단계가 이제 되고 나면 이제 미술 감독은 기본 구상에 관한 컨셉 스케치를 하고 개념 스케치죠. 그런 걸 하고 그 다음에 도면 계획에 대한 준비를 하고 락 스케치부터 해가지고 이제 스토리보드 형식으로 엮어볼 수 있는 부분들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고 도면 계획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무대 디자인에 대한 도면 계획 그런 부분들에 관한 이제 예를 들어서 평면도, 정면도, 인면도, 측면도 또는 이제 보기 좋게 투시도 요즘에는 뭐 컴퓨터 활용이 좋으니까 컴퓨터 3D로 입방치로 쉽게 풀어볼 수도 있고 해서 좋긴 그런 것을 잘 활용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단계가 끝나면 이제 미니어처를 만들 때는 미니어처를 만들어서 보면서 주요 스태프들과 감독과 상의해서 이런 작품들에 관한 어떤 방향성에 관한 것을 확인합니다. 이 확인 단계가 끝나면 실제 이제 세트가 이제 만들어지고 로케이션 환경을 이제 꾸미기 시작하고 스튜디오 세트에 대한 것도 이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완료될 때 이제 소도구 뭐 이런 소도구에 대한 드레싱에 대한 이제 디테일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준비하고 그 단계에서 동시에 이제 의상 디자이너들은 그 환경에 맞는 의상도 준비하고 그리고 그 외에 특수효과, 비유적인 부분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가는 특수효과 할 수 있는 일들 뭐 하여튼 환경을 만드는 데서 강조해야 될 점, 뭐 그 다음에 상징적으로 풀어야 될 점, 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성격을 드러내야 될 점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반 사항에 대해서 디테일에 대한 또 작업을 또 하게 됩니다. 내가 있으면 잠 안 자. 근데 나는 그냥 자더라고. 영화에서 영화 제작비에서 사극은 미술비가 많이 드는 겁니다.
치화선 같은 경우에는 미술비가 20억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미술감독이 그 남의 돈을 영화 제작비 그 아까운 남의 돈을 어떻게 미술비를 이렇게 적절하게 쓸 것인가 효과적으로 이 미술비를 잘못 쓸 경우에는 20억이 가는 큰 돈이 공중에 증발되어 버리고 쓸모가 없어지게 되면 그건 굉장히 미술 감독으로서 부끄러워지게 됩니다. 왜 만들었지 소리를 안 듣는 게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제 이래서 만들었구나 라는 걸 읽을 수 있도록 고민을 하게 되고 10억이 넘는 세트를 만들 때 여기에서 수많은 소도구와 수많은 연기자의 의상과 시대적인 의상과 이것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정말 이것은 치열한 어떤 진정성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면서 여러 가지로 가장 이렇게 영화적인 그 영화 환경에 몰입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영화를 찍기 위해서 만드는 오픈세트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알뜰하게 돈을 쓸 때서는 그런 부분들을 제작비를 투입할 때 투입하는 그런 부분, 미술 제작비를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고민을 하게 되죠. 오픈 세트를 만들 때는 이 계절이나 기후 이런 특성상의 문제도 고려되어지고 그것을 이용한 어떤 미학적 어떤 앵글들을 이제 살릴 수 있도록 철저히 이 영화 미술은 앵글에 의해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여기서 앵글을 잡을 때 계절, 봄일 때는 어떻게 보이고, 여름일 때는 어떻게 보이고, 뭐 가을, 겨울일 때는 어떻게 보이고, 바람이 불 때는 뭐가 흔들리고, 그 다음에 겨울에 낙수물이 올 때는 고드름이 어느 방향으로 올고, 바닥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이 바닥에서도 보이는 감정, 카메라 앵글에 의해서 그 감정들이 잘 드러날 수 있는 장치적인 게 무엇인가도 고려돼야 되고 이 세트를 만드는 것도 환경을 제공하면 연기자들이 연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연기자를 고려한 세트, 카메라를 고려한 세트라 하면 이 2층 건물에 연기자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카메라가 어디서 들어가는 것을 잡을 것이고 들어가서도 실제 2층을 들어가야 될 자리는 2층으로 오픈 세트를 만듭니다. 들어가서 2층에서 1층을 거리를 내다보는 카메라 뷰를 계산되어져야 됩니다. 여기에서 연기자가 어디에 앉아 있어야 되고 어느 창을 통해서 앉아 있으면 창밖에 보이는 풍경이 어떤 구도가 이루어질 것인가도 고려하고 그러면 이 창밖을 내다볼 때 기후는 비가 물론 살수기로 물을 뿌리죠. 특수 효과로서 비가 오는 환경을 담는데 유리창에 타고 내려오는 물빛과 이 유리가 투명 유리냐 아니면 혹은 이게 불투명 유리처럼 난반사대가 보일 것인가. 물론 이것은 조명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런 데서 우리 연기를 하고자 하는 내용에 그러니까 신 내용에 부합되는 환경에 연기자가 이 환경에서 몰입돼가 연기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인가도 고려돼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섬세하게 체크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안과 밖을 같이 찍을 수 있도록 어떤 크레인이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은 가능한가 이 창을 통해서 크레인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가능하지 않는가도 섬세히 고려되어 가지고 평면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 세트를 아름답게 만드는 데서 가장 큰 요인은 조명입니다. 낮 조명은 자연광선, 태양광선이 크기 때문에 기본적인 전체 세트의 색감에서 조금씩 조절되어 가지만 특히 밤 씬일 경우, 나이트 씬일 경우에는 아주 조명은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게 됩니다. 이 세트에서 조명의 흐름을 세트가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환경을 이용하는 거죠. 세트에서 어떤 평면적인 벽체와 창살이 많은 벽체에서 조명을 뗄 때는 그 빛이 어떤 또다시 또 다른 환경을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조명은 실제 빛이 떨어져 가지고 시간의 경과성을 나타내기도 아주 유용한 거고, 낙광선에서는 특히 그렇죠. 핵그림자처럼 핵그림자가 어떤 가로등을 비출 때 가로등 선을 길게 늘어뜨리면서 한 벽면을 타고 인물 옆에 섰을 때는 민벽이지만 그림자가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각도까지도 섬세하게 고려되어져 가지고 조명과 라이팅 디자인과 셋 디자인과의 관계는 어떤 식으로 키라이터를 때리면 인물과 조명과의 관계를 설정해 나가느냐를 건물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 건물과 조명과 인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풀 수 있는 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이 옵셋의 큰 대로통은 약 지금 실제 제 메모리 스케일에서 80m가 됩니다. 이 80m인데 앵글로서, 카메라 앵글로서 드러나는 거리는 사람 눈보다 깊어서 120m처럼 깊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오픈셔터는 돈으로 만들기 때문에 실제 크게 보이기 위한 가장법에 대한 트릭이 필요합니다. 이게 오픈셔터죠. 여기서 봤을 때 좀 더 심도를 깊게 하기 위해서 기술적인 장치를 쓰기 시작합니다. 앞 건물을 크게 틔우고 제일 끝선을 크게 틔우고 스카이라인 선을 약간 낮추면서 장식적인 요소를 구하기도 하고, 여기에서 심도는 여기에서도 카메라가 메인 스트리트를 쫙 찍을 때 카메라 앵글 화각이 벌어질 수 있는 선, 높은 건물을 대도심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제일 끝부분만 높이고 가도 이 건물은 심도가 굉장히 깊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높은 건물을 읽을 수 있고, 다시 뒤집어서 찍어도 요 끝 지점이 높으면 카메라 앵글의 화각의 범주가 종횡비에서 늘어나가지고 높은 비율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읽을 수 있게 하고, 낮은 부위들은 중간에 걸치면서 어떤 도시의 어떤 건물의 계계에 대한 시대적 고정상을 읽을 수 있는 특성들을 고려해가지고 지붕이나 이런 것들이 보여지기도 하고, 그리고 끝 지점에서도 큰 건물의 빌딩에서도 심도를 주기 위해서 착시 현상을 노리는 거죠. 수평선상에서 바로 일직선으로 1.2C를 놔버리면 어떤 건물 전체의 어떤 형태의 입체감을 잘 드러나지 않고 끝부분이 조금씩 보여지는 것을 약간 앞으로 젖어내면서 창문에 여러 가지 중첩성을 보이면서 착시로서 수많은 큰 건물들이 뒤에도 더 있구나 하는 것을 상상선을 그어주게 사실은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장성업이가, 영화 내용에서 장성업이가 전성기 때 가장 장성업이가 시대를 풍미하면서 교만할 때죠, 지금. 교만할 때 이제 일본 기자가 그림을 부탁할 때 작업실에 쳐다봐가지고 그때 이제 호치도를 또다시 한 장 더 그려달라, 지방 어디에 떠돌고 있는 호치도를 그려달라 하니까 그 호치도를 자기가 그린 게 아니고 신의 기운이 그렸다 하면서 호방하게 이렇게 교만을 뜰 때 그 카메라 앵글이 중요하다고 임감독님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장성업의 화실 자체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종로 통해서 또 기아집을 얻어가지고 잘 살게 된 화가가 보이는 화실, 거기서 이제 바깥을 보이는, 잘 살 때 피막골, 못 사는 동네가 보이는 비유로 종로의 어떤 세트로서도 내부 공간과 외부의 피막골 골목을 어떻게 카메라가 뒤집어 찍을 수 있는 각도가 될 것인가를 이제 디자인으로서 연구하게 되죠. 거기에서 이제 미술적으로도 아주 아름다운 그림이, 실사처럼 아름다운 그림이 세트지 모르게 이제 아름다운 그림 만들기
좋게 만들고, 또 카메라가 유용하게 떠가지고도 매학적인 구축법을 카메라에도 전혀 지장이 없도록 만드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디자인을 하게 됐죠. 거기에서 이제 창을 통해서 문을 열면 과거로 넣는 공간이자 그 핀막골에 대한 과거에 빠지는 그 골목의 어떤 그림, 창 다음에는 낮은 담장 밑으로는 그 어두운 그 시커먼 땅덩어리의 그 핀막골 골목, 그 선의 관계를 이제 한 프레임 안에서 이렇게 찍을 때, 그 그림이 쭉 잡혀줘야 되고, 뒤에서 또 카메라가 이제, 물론 이제 찍을 때는 고정으로 우리가, 이건 일본식 표현으로 영화상에서는 눕기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다 찍고, 크레인으로서 밖에서는 들고 이제, 일본 이제 기자의 얼굴을 보인 장성업이 뒤 어깨선 넘어서 기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씬을 찍을 때에 장성엽의 작업실에서 술병 들고 예원하는 씬을 찍고, 그다음 뒤집어 찍을 땐 이제 과거로 빠지는 어린 장성엽에 대한 어떤 생각, 연기 생각에 바로 점핑샷으로 넘어갈 수 있는 구도 같은 것을 미리 평면 계획상에서 기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영화상의 장성업의 정신적 지주로 놓는 김병문, 그 안성기 선생이 그 역할을 했던 김병문의 집, 그 흐름한 초가집에 장성업이가 그 전성기 때 찾아가 뵙죠. 예, 찾아가는 집에서 이제 그 환경, 그 거리에서 들어갈 때 그 흙길, 옛날에 종로에 그 암울한 종로의 흙길에 그 옛날에 그거를 시궁창이라고 그러죠. 고랑. 우리나라는 하수구가 있는 그런 고랑인데, 고랑을 실제 그 지형에서 이제 집 앞에 고랑을, 물매를 이용해서 고랑을 파나면 그 고랑의 물매가 잡혀져 가지고 그 비가 올 때 장섭이가 김병문 집 앞에 나올 때 그 고랑물이 잘잘잘 흐르게 그 장치적인 요인을 만들어 놓은 거죠. 실제 이게 세트가 아니고 환경에 빠질 수 있도록. 그러면 장성업이가 괴로워할 때, 그 상황이 괴로워할 때니까, 그 괴로워할 때 막 하늘도 쳐다봤다가 그 답답한 마음에 그 고랑물을 손으로 휘젓고 하면 이건 누가 세트라고 생각을 안 할 수 있도록 어떤 리얼리티적인 섬세한 장치도 쓰게 됩니다. 사실 어떤 영화든 오픈세트 환경은 이 기후성 가장 중요한 겁니다. 기후성, 시간성, 기후성. 이 기후성의 시간성에 대한 건 낮과 밤이 있듯이 기후성에 관해서 눈, 비, 안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세터에서 접목을 잘할까, 어떤 효과를 매학적으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을까를 푸는 것이, 이것은 시대극뿐만 아니고 사극뿐만 아니고 현대물에도 적용되는 미술적인 영화 미술의 근본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죠. 실제 이 세트의 지형에 서면 이제 핵강선, 우리 보통 좋아하는 게 동서방향의 낙강선을 보통 그림 잡기에 낙강선일 때 유용하다고 말들을 하죠. 동서방향의 방향을 잡고 거리를 구축하고 난 뒤, 이게 이제 비가 왔을 때 초가집에서 이렇게 물이 떨어질 때, 낙숫물이 바닥을 끌 때, 이 바닥에서 계속 떨어지면 이 흙에서도 새돌이 올라오고 할 수 있는 라인도 하나의 그림으로 볼 수 있고, 이게 기울을 때는 눈이 쌓이가 고드름이 축축 떨어지면 그 동서방향에 떨어지는 그 낙강선의 빛이 고드름에 투영될 때 그 아름다움이, 한국적인 아름다움이, 독특한 그 초가집의 아름다움도 섬세하게 그 집체의 높고 낮음을 이용해서 쭉 일직선으로서 1.2시로서 쭉 아름다운 선을 표현하는 것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건강백세 입동 프로그램을 할 때예요. 건강백세를 할 때, 그때는 자아가 많아. 그 당시는 회화를 하는 자아가 많아가지고, 개인적 기호, 이게 종합예술이고, 보편적이 된다는 거를 광가하고, 그냥 빨간색으로, 그냥 셋들을, 그냥 추상미를 막 살려가 만들어가 디자인해가, 실제 그렇게, 방송국 비스트에다가 쫙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게 시청자 이 문의가 비살도 없고, 담당 국장님이 사장실에 불려가가 야단을 맞고 와가지고 직접 파란색으로, 녹색으로 칠한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런데, 이거는 자기 혼자만의 예술이 아니다. 모두가 공유되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중요한 거죠. 모두가 이것을 보고 이 환경에서 이 정도면 무난하다라는 것들의 선을 잘 자기 감정의 선과에 대한 선을, 평행선을 잘 지켜야 되는 게 좋은 작품 만드는 이것도 기결점이죠. 그게 꿈이라는 꿈인데, 만들고 미술감독으로서 한 작품이 끝날 때마다 안 부끄러웠으면 좋겠어요. 부끄럽지 않고 남이 미술이 잘못되었다 이런 부끄러운 거가 없었으면 하는 게 꿈이에요. 사실 다른 건 없어요. 좋아하기도 해야 되고, 그다음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유기적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게 내가 가슴으로 좋아하는 것일까 하는 게 미술 감독으로서 자세랄 수가 있고, 물론 당연히 그 전에 선결될 조형성이나 이런 미술 감독으로서 가져야 될 자질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자질 중에서 그 미술사나 어떤 양식사나 연극 무대에 대한 양식사나 아니면 건축사 그런 건축에 관한 것들도 두루 알아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미술 스태프들, 자기하고 같이 일할 미술 스태프들, 디자이너, 소도구, 의상, 분장, 미용 이런 사람들, 세트 장치한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가지고 조화롭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인간관계에 관한 거 가지고 인간들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에 대한 조우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미술감독이 꼭 필요하죠. 앙드레 브로통의 말을 빌려서 꿈꿀거리는 사실 미술감독도 그런 부분에 꿈공장의 공장장처럼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꿈공장인데, 그런 부분에 어떤 매혹이 계신다면 그런 꿈꿀거리는 항상 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